안녕하세요. 신유예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코 수술을 한 지 한 달하고 조금 넘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제가 한 3주 전에 올렸던 제 코 수술 브이로그에 되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처음을 보여드린 만큼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수술 전 제가 수술을 하게 된 계기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그리고 과정 중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여러분께 이 아이패드와 함께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은 만큼 한 번에 여러분께 좀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Q&A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되었어요. 질문을 다 드리고 1대1로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들을 위주로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이 영상 이후에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추가로 생기면 또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 코수술 Q&A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 영상은 수술을 절대 권장드리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단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드리고 좀 정보를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코를 보여드리는 것만큼 코 쉐딩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코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주주주주준. 코 모양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모양입니다. 두목을 뗀 이후보다 진짜 많이 가라앉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과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과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와 어울리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랑 잘 어울리는 그런 코가 됐던 것 같고 네, 먼저 코 수술을 결심한 계기가 좀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코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옆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냥 진흙 얹어놓은 것 같이 귀엽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고 제 얼굴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제 얼굴에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동물 모양 그릴 때 돼지 코 그리면 동글 이렇게 그리는 그게 제 코 같다고 계속 느껴지면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얼굴에서의 별로 나랑 어울리지 않는 코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수술을 계속해서 미루게 된 이유는 제 지인들이 입모아서 하는 말들이 너는 코하면 망한다. 너의 얼굴에 유일하게 귀여운 부분이 콘데 그 코를 없애버리면 넌 진짜 그냥 너무 사나워 보일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 이미지가 더 이상 세지기를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보류를 했었어요. 근데 또 막상 코 수술을 막 알아보면은 성형 중에서도 좀 높은 난이도에 속하는 수술이다.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막 부작용 막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나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의 코보다 좀 변형된 모양이 잘 어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2년 전에 제가 하이코로 이렇게 줄을 넣고 필러를 맞았었는데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코도 좀 높아 보이면서 얄쌍해 보이는 느낌? 근데 그게 한 달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제가 이번에 코 수술을 하면서 이 한 번 맞았던 필러를 녹이게 됐는데 필러가 잘 많이 남아있는 코였더라고요. 제가 그 직전에도 마음에 안 들던 코도 필러로 인해서 그나마 괜찮았던 코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건 이 높은 코가 아니라 이 코의 모양 자체가 좀 얄쌍해지는 그거는 절대 필러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코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결심을 먹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루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 지금 충분히 연휴 시간도 있고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예약을 하고 수술까지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제 코 수술에 대한 이유는 비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저는 미용 목적으로
단순히 저와 잘 어울리는 코를 찾고 싶어서 한 수술이었어요. 네, 다음 두 번째. 수술 전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만큼 저는 이미지였어요. 이 지금의 얼굴 말고 그 전의 얼굴로도 인사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막 너무 콤플렉스고 너무 나는 이 코로는 진짜 살 수가 없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 제 눈과 입이 주장이 세다 보니까 뭔가 코가 좀 밍숭맹숭한 게 이게 되게 조화롭다 이게 아니라 뭔가 코만 오히려 더 돋보인다. 조화롭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코만 살짝 하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눈과 입이 자기주장이 세다 보니까 여기에 코까지 너무 자기주장이 세 보이면 어? 수술했나? 하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걱정? 아플 거는 수술이니까 당연히 아프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픔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수술 잘 될까?의 고민은 이미 내가 저질러 버렸으니까 그거는 나의 손을 떠난 일이고 그냥 이미지가 변할까 봐? 뭐 아무리 잘 된 코여도 저랑 안 어울리면 그건 진짜 예쁜 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코가 뭘지에 대해서 수술 진짜 직전에 그 누울 때까지도 계속 그거를 중얼거리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고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술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원장님을 같이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코가 없었어요. 원하지 않는 코가 진짜 많았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절대 안 되고 이거 진짜 죽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거의 이거 해주세요가 막 3이라면 이거 안 돼요를 한 7 정도의 분량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로만 얘기해보자면 콧구멍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코 여기 아바타처럼 뚱뚱한 거 안 돼요. 눈 놀리면 안 돼요. 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콧구멍 작작이면 안 돼요. 코 여기 코 사이 여기 지나거나 여기가 너무 가까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코 뭉뚱거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제가 얘기를 했었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안 되는 것들만 엄청 나열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됐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수술 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거는 자기 얼굴을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나 갓 그 20살이 된 친구들 혹은 지금 이제 꾸미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수술하는 걸 제가 정말 말리고 싶은 이유가 아직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제 케이스예요. 제 케이스는 25가지도 얼굴이 변했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아직 막 여기 다 이렇게 완전체로 어린 티가 안 벗어났는데 막 수술을 한다 이러면 저는 진짜 막 제 지인이면 진짜 뜯어 말리기도 하고 실제로도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따로 여쭤보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가 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알겠어. 난 이게 진짜 콤플렉스야. 라고 해도 진짜 말리고 싶어요. 정말 얼굴이 정말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추구미도 달라지고 트렌드도 바뀌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거 코 들었다 내렸다 뭐 이거 눈 찝었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수술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수술이 그나마 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막 너무 흥분했어.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제 이미지가 변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어서 뭔가 병원이나 원장님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제가 의료법상 여러분께 이 병원이에요 이렇게 영상에서 말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튼 손품은 진짜 막 계속 새벽 내내 손품 판 게 한 열 몇 개 정도 되고 직접 발품으로 뛴 거는 한 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저는 좀 시간 절약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 하루에 일이 바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시간을 잡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 제가 수술한 병원이었는데요. 저도 제 지인들 중에 코 수술을 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병원에 간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코가 나온다는 확률이 없어요. 내 수술, 내 똑같이 이렇게 기계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병원을 그리고 원장님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은 일단 많이 봐야 돼요. 일단 그분이 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분이 한 작품들을 좀 많이 보면은 그분이 한 작품에서 뭐든 다 이렇게 기계처럼 찍어내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추구하시는 게 뭔지는 알 수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뿐인 콘데 그리고 재수술하려고 수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좀 정보를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치 귀찮으니까 나는 네가 한 코 마음에 드니까 나 거기 가서 할래 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위험한 방법인 것 같고,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코드를 일일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성형 카페들도 있어요. 그 카페들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 복코야. 그러면 복코를 잘하시는, 아니면 뭐 자기가 이 매부리코가 가장 문제면 매부리코를 잘하시는 분들, 그렇게 키워드를 하나를 메인으로 잡고 원장님을 쭉 추려 나가시면 그런 식으로 저는 발품, 손품을 파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상담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점. 상담의 기준은 원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있는데, 보통은 원장님이랑은 디자인이나 수술 측면에서의 얘기를 많이 하고, 실장님이라는 뭐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실장님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제가 그때 수술을 당시에 필수로 체크했던 질문지 리스트를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떠있는 이 질문지를 가져갔었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질문지를 그냥 캡처하셔서 병원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수술을 했을 때 사용했던 뭐 재료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콧대는 실리콘을 사용했고, 코끝은 그때 선택이 자가늑이랑 기증늑이 있었는데, 저는 자가늑으로 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기증늑, 남의 늑 연고를 썼습니다. 그 후기에 뭐 귀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나 늑을 떼신 분들이 코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귀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뭐 이렇게 늑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라는 후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냥 코 하나만 아플래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거 늑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중격 연골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병원에 갈 때도 얼렁뚱땅 들어서 비중격 연고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쓰신다고는 수술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수술 방법은, 일단 수술 일주일 전에 제 여기에 있던 필러는 녹였고요. 그리고 실은 수술하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라서 실 제거랑, 그다음에 제가 가장 포인트로 본 복코 수술, 길이 조금 연장하는 것, 그리고 비순각, 이 각도 맞추는 거, 이렇게 4가지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과정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면 마취로 그냥 눈 감았다 뜨니까 수술이 끝나 있었었고, 수술 시간이 한 3시간? 저는 제 늑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서 비교적 좀 평균 시간대로 끝났던 것 같고, 그렇게 오버됐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데리러 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또 그 영상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집에 오자마자 밥을 정말 잘 먹었어요. 엄청 맛있게 잘 먹고 잘 잤는데 첫날이 아팠어요. 제가 이 기억이 잊혀지잖아요, 이 아팠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첫째 날에 코가 아려서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타이레놀 먹으면 괜찮아지는 정도?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코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린 건데 어쩜 이렇게 안 아프지?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평소에도 생리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스타일이어서 그냥 딱 약 하나를 먹으면 딱 괜찮아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생리통 같은 아픔이다? 물론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리통 심하신 분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아리다? 아리다라는 표현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신 절대 못해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은 딱 하나 있었어요. 코의 솜. 코의 솜을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한 이틀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쉬는 날에 하고 싶어서, 제가 설 연휴에 했잖아요. 물론 좋았어요. 물론 그냥 집에서 요양만 해도 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4일을 코 솜을 4일을 차는 건 아니다. 숨이 코로 안 들어오니까 머리가 좀 아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일날 코 빼자마자 바로 숨이 팡팡팡 쉬어지고 막 집에 오자마자 막 난리 났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막혀있던 것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또 우리 콧물 감기 나는 것처럼 코가 켕 막히거든요. 며칠 뒤에 풀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코 수술 중에 탑 1으로 힘든 거는 코 막히는 거였다. 여러분이 그 과정 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막 엄청 막 이게 누구야? 할 정도로 부은 것도 아니고 멍이 막 심하게 들어가지고 무슨 얻어 맞은 거 아니야? 어디서 막 싸웠나? 할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붓기로는 그냥 엄마가 다 잔뜩 만들어 놓은 호박죽? 그거 한 번 먹고 호박 관련된 것들은 아예 안 먹었고요. 제가 그때 추천해드린 그 약국약들을 코 솜 뺀 이후부터 하루 3번
밥 먹는 거랑 상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2주 정도 계속 꼬박꼬박 챙겨 먹었었고, 그리고 붓기 멍 크림이 있었어요. 그것도 약국에서 파는데 그거를 정말 꾸준히 발랐어요. 그걸 정말 꾸준히 바르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얼굴 코 말고 얼굴에 이렇게 크림처럼 같이 나오는 그런 일체형 마사지 롤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줬고, 요즘에 이렇게 얼굴에 밴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 마사지 하는 거, 그 근육 마사지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찜질은 안 했고요. 첫째, 둘째 날까지는 냉찜질을 하고 그 이후에는 냉찜질을 안 했어요. 약국 약이 가장 효과가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좀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기에 좀 그렇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이거 부목하고도 친구들을 막 만나고 막 한 10시간 막 떠들고 집에 들어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막 걸어 다니고 스테퍼도 밟고 좀 이렇게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 부었나라는 추측을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책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산책 나가면 그냥 아예 코가 떨어질 것 같이 추워가지고 산책은 아예 일절 안 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 입 털었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입 털고 집에서 맛있는 밥 먹고 바로 돼지처럼 눕지 않고 방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강아지랑 좀 이렇게 집에서 뛰어다니고 했던 정도만 했습니다. 맞다. 그러고 세안. 제가 그 코 영상을 보면은 제가 점점 이렇게 붕대 칭칭 감아놓은 게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거를 보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까요? 제가 그런 거를 잘 못 견뎌요. 그렇게 얼굴을 막 패드로 닦으면 이게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제가 몰래 부목 떼기도 전에 제 얼굴 모양을 보는 거예요. 제 코 어떻게 됐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기까지만 잘라가지고 코 모양을 보진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테이핑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부터 이렇게. 불에서 그랬나? 피지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좀 기름진 스타일인데 피부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패드로 진짜 여기까지 그냥 얼굴 다 닦고 얼굴 다 로션 바르고 진짜 코만 문제였어가지고 지금도 코 피지 제거한 적도 없고 코를 막 닦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도 보시면 코가 들뜨지도 않았고 오히려 코 피부가 옛날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코를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자국 있잖아요. 근데 자국 연고를 나름 저는 열심히 발랐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좀 연하기도 연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된 코 흉터 자국? 물론 제 얼굴을 막 이렇게 가까이서 볼 사람도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큰 걱정은 지금까지는 없다. 저는 아무래도 바로 출근을 해야 됐어가지고 부목을 뗀 직후 바로 다음날부터 화장을 했어요. 최대한 이렇게 살살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수술한 지 8일 만에 화장을 했었고, 클렌징도 이 클렌징 오일이랑 밤 타입을 먼저 써가지고 좀 최대한 자극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세안을 하고,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 잠시만요. 제품 제공 받은 것 외에 보내주신 것들 중에 정말 좋았던 거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왜 좋았냐면 여기 써있는 게 초미세먼지 세정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 광고 아니고 그냥 정말 제가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혹시 코 수술 하신 분들이 좀 이 세안제 어떤 거 사용할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데, 버블 세안제 우리 엄청 곱게 나오잖아요. 버블 세안제처럼 피부에 자극 없이 닦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안 땡겨요. 안 땡겨가지고 요즘에 저는 코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클렌저를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그러고 코 세게 부딪혔다거나 눌렸던 막 이런 거, 코를 뭐 이렇게 세수하다가 잘못 친다거나 뭐, 이게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코를 만지는 일이 코 팔 때 말고 없어요. 그래서 굳이 뭐 코를 팔 때 불편하지 않으시냐 하면 좀 불편해요. 이게 콧구멍 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면봉으로 파서 그게 조금 귀찮다?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뭐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내가 만약에 넘어졌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코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가끔 계단 올라가면서 상상을 하곤 해요. 요즘 부작용이나 후회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지금 제가 한 달 좀 넘은 기점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코를 못 파는 거? 코를 못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수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꿀팁을 드리자면 뭐 가습기, 뭐 높은 베개 뭐 다 필요하지만 저는 핵심 넘버 원으로 필요한 거는 코 세척. 이렇게 하면서 사용하시는 저는 저 코 세척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도 코를 빼자마자 콧물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와가지고 코가 다시 막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코 수술하고 원장님께서 코를 하는 거나 둘 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들이마시는 거 내쉬는 거 둘 다 이렇게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는 코가 답답해 미쳐버리겠고 하면은 저거밖에 없어요. 제로 하는 거가 저는 근데 아직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물을 먹어요. 물을 먹어서 머리가 진짜 깨질 것 같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제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코 수술을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뭐 약도 약이고 그냥 약을 사시면서 저거 약국에도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사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진짜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코끝이 빨개진다거나 염증이 생긴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면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화장을 했음에도 이 코 쪽이 조금 빨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조명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여기 코 끝이 왜 빨갛지? 라고 한번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 생각엔 제가 그때 잠을 너무 많이 못 자서 좀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좀 코수술에 대해서 코수술 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코수술 지금 예정인 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제가 좀 짰던 루트는 저는 손품을 팔고 예약 걸고 바로 다음 주에 예약을 받고 그다음 주에 수술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전 좀 제가 좀 이렇게 꽉 잡으면 빠르게 실행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수술이든 뭐든 잘 되려면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고 저에 대한 피드백이나 컨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짝 만지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었고 제 문제점이 뭔지를 조금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그거를 좀 주관적인 시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도 좀 상담을 같이 좀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 어린 분들, 갓 꾸미기 시작한 분들, 그리고 성인이 갓 되신 분들, 그리고 젖살이 아직 안 빠지신 분들, 특히 젖살 안 빠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수술을 말리고 싶은 게 어떤 수술이든 아직 그게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자기 얼굴을 갖춰 나가고 그리고 꾸미기 시작하면서 뭔가 타협이 되는 시점이 올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짠 됐어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절대 쉬운 수술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쉬운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께 제 코를 보여드리면서 과정들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이번 영상은 특히 조금 조심스러운 면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나 이거 코 했어요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여러분께 좀 잘 전달이 되셨으면 또 좋겠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6개월, 1년 또 그 뒤에 이 수술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 부작용이 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언제 제 마음이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도 제가 좀 가능하다면 찍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하고 풍성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